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 폭로를 이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에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6시 전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해 압송을 했습니다. 네. 전 씨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을 타고 귀국을 했는데요. 전 씨는 입국 직후 기자에게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태어나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전 씨가 어제 직접 항공 예매 내역을 또 올렸다고요? 네, 전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항공 예매 내역을 올리면서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우원 씨는 자신을 마약 사범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이제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MDMA라는 약이라면서 이제 복용을 하고요. 또 DMT, 이게 MDMA는 메틸렌 디옥시메탄페타민이라고 해서 일명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마약이고요. DMT는 디메틸트립타민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도 자신은 안 죽는데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벌 받아야 하니까 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사실 좀 봤는데 겁을 좀 많이 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한국으로 온 거 말리지는 않았습니까? 네, 만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벌 가능성을 들어서 만류를 한 건데요. 그러나 전 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터뷰에서 조사를 받겠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경찰에 잡혔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겠다. 그 약속은 당분간 좀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5.18 기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제 DM을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사죄드리고 반성, 회개하고 싶다.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했는데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전 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체포가 되면서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DM에서 그렇게 밝혔다는데 DM이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SNS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의 이름인데요. 그걸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DM으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대답을 해준 거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교과서 내용에 왜곡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요. 네, 잠시 후 3시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징용 또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선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강제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기조들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죄는 없고 그걸 뭉뚱그려서 없던 일로 이렇게 만드는 기조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보면요.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등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일 양국이 이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정상회담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 후퇴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럼 뭐 강제 노동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독도 영유권의 경우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왜곡된 표현을 더 많은 교과서에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외교부 당국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지도로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해 왔는데 글로 서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온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실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과거사 문제의 기술 악화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온 바 있습니다. 뭐 외교부의 말대로 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얼마 전에 많은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일 관계 다시 경색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한일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관계 진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었죠? 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20분부터 유아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조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래 했네요. 자, 경찰 조사 뒤에 유아인 씨가 기자들을 만나던데 어떤 말 했습니까? 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서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러면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망시켜 죄송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탈, 실망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뭐 혐의를 인정한 듯도 보이고요. 네.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네요. 네, 경찰이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예. 식약처에 따르면 유 씨가 지난해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서 4,400ml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서 지인과 미국 여행 후에 귀국한 유 씨의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지난 8일에서 9일에는 이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예.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검사했는데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을 포함해 총 4종의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이달 1일 알려졌습니다. 네. 유아인 씨의 말을 들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유아인 씨가 지금 출연할 새 작품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새 작품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예. 넷플릭스는 유아인 씨가 출연하는 새 작품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드라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라는 건데 예. 지금 어쨌든 이제 공개 일정은 확정되면 다시 알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두 작품은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라서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예. 이번 수사로 공개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 그럼 다 찍어놓은 겁니까?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첫 경기를 마친 클린스만호 오늘 밤에 우루과이와 두 번째 평가전 하죠? 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벌에서 피파 랭킹 16위 우루과이를 상대로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요. 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이기도 해서 넉 달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예.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첫 승을 이제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합니다. 바로 이 옆에서 하는군요. 네. 예. 자, 그런데 말씀 잠깐 하셨지만 우리의 상대 우루과이 이름 딱 들어도 좀 친숙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여러 차례 우리 팀과 맞대결을 했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네. 한국은 우루과이와 총 9차례 만나서 1승 2무 6패를 기록 중인데요. 예. 뭐 절대적인 열세라고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우리가 더 좋습니다. 예. 지난 2018년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고요. 월드컵에선 비겼습니다. 예. 벤투 감독
그때 이제 평가전 그리고 월드컵 때 만났던 거고요. 요즘 유럽 국가들과 평가전이 어렵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라는 이제 유럽 내 대회가 신설이 되면서 유럽 국가가 타 대륙과의 경기가 어려워졌고요. 우리 대표팀은 강호와의 대결을 할 때 주로 남미의 강호들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우루과이와 자주 맞붙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경계 대상 1순위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우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도 이 발베르데 선수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슈팅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베르데 선수가 사실 한국과의 조금 악연이 있습니다. 2017년에 당시 20세 이하 월드컵에 우루과이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대표팀 지난 월드컵도 그렇고요. 소속팀에서도 이강인 선수와 잦은 충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좋은 선수고 경계해야 하는 선수인데 감정을 담아서는 안 되고 경기에 이기는 게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한준 기자도 그 얘기 좀 강조하더라고요. 네. 참 우리처럼 우루과이도 감독이 바뀌었다고요? 네, 지난해 월드컵 16강에 실패한 우루과이는 예. 디에고 알론소 감독과 작별을 했고요. 20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던 브롤리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번 소집에는 이제 베테랑들이 대거 소집이 되지 않았고요. 한편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6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고요. 네, 월드컵 이후 열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뭐 축구 말씀하셨지만 이우영 아나운서 정말 주말에 없는 시간 내서라도 축구 시야 빠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구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네, 지난 주말에 못했습니다. 아파서. 네, 뭐 약간 목소리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오늘 경기 몇 대 몇 누구의 승리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3대 1로 우리 대표팀 승리한다 보겠습니다. 저는 2대 0입니다. 네.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지금까지 축구를 그리고 축구만큼이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